안녕하세요, 미러클입니다. 최근 경매 물건 중에 2번 유찰된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 중에 4억에서 2번 유찰돼서 1억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실거주나 투자로도 괜찮아 보이는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일산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이 물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액으로 갭 투자하기 괜찮은 아파트예요. 낙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후 세금 혜택도 받고 매도하면 시액 차익 괜찮게 남길 것 같네요. 진행 사건 내역을 보면 건물 면적은 전용 18평 정도 되니까 23평, 24평형 정도 되겠네요. 대지 면적은 11평 정도 되고요. 재건축 이슈가 있다면 대지 면적이 중요하겠죠. 최초 4억 6백에 시작을 해서 2번 유찰이 됐네요. 그렇다는 건 감정가 대비 51% 빠진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는 최땡땡씨고 김땡땡씨 4명에게 상속을 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이렇게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또 신청하고 있어서 취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취하 걱정 마시고 입찰 계획하시면 되겠어요.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나이가 좀 많아요. 이 물건도 30살이 다 되어 가네요. 근거리에 경영주행선 백마역이 소재하고 있네요. 단지 정보를 보죠. 세대수는 617세대이고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적률이 184%, 건폐율이 17%니까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입평수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이고 복도식이에요. 세대당 주차는 한 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주차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죠. 많은 일기 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2중, 3중 주차까지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아침, 저녁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이 정도 평수면 방 3개, 욕실 2개로 나오는데 일기 신도시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죠. 어쨌든 월 관리비는 15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아파트는 6, 7, 8, 9 통합 재건축 움직임이 있어요. 경의선 3호선이 가깝고 일산 IC도 가까워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층간소음은 최악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장 가시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인강 백손마을 아파트가 이거거든요. 705동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이쪽에 백마역이 있고 이 단지에 초, 중, 고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는 아주 괜찮네요. 이쪽에 아파트형 공장 회사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705동 앞에는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백마역과 3호선 백석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백마역은 도보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3호선 백석역은 도보보다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좋겠죠. 도보로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 지역의 교통 호재는 서해선, 일산 연장에 대한 부분이죠. 호사역에서 대곡역까지 그리고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이 백마역을 지나가니까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에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서해선이 들어오면 여러 군데를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배차 간격이 문제겠지만요. 어쨌든 새로운 노선이 동네에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자, 그럼 이 노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개통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 계획보다 계속 지연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계획대로 돼서 이 노선을 이용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단지 주변에 초, 중, 고가 둘러싸여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단지 인근에 백석초가 있는데 500m 거리고 이 백마고는 엎어지면 후달거리네요. 백마중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입지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도 무시 못하잖아요. 일산서구는 후곡 학원가가 있고 동구는 백마 학원가가 있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학업 성취도가 좋아요. 이렇게 학원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 인근에는 백마고, 백마중, 백석초가 이렇게 있는데 등급이 다 높아요. 호재도 매우 좋음인 이유가 서해선 영해이고 거주 환경도 좋은데 그 중에 교통하고 교육이 점수가 아주 높죠. 애들 교육시키기 좋고 교통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입지는 대략 봤으니까 KB 시세하고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먼저 KB 시세를 보면 일반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이네요. 경매 물건이
중고층은 아니지만 완전 저층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일반가는 2억이에요. 그럼 이 평수가 지금 얼마에 실거래가 되고 있는지 바로 보죠. 2020년 기점으로 22년까지 오르다가 최근 매매가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전세는 21년에서 22년까지가 가장 높게 거래가 됐고요. 실거래는 22년 12월 3억이 마지막 거래예요. 경매물과 같은 705동 물건이에요. 22년도 11월에는 3억 3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22년 4월에는 3억 9,800만원까지 찍었네요. 경매물건 감정 시점이니까 지금 감정가가 이때 4월 기점 가격에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하락이 되고 있다 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럼 전세 물건도 한번 봐야겠죠. 최근 거래가 된 게 23년 2월에 경매 물건과 동일한 705동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층수도 비슷하죠. 6층 물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또 다른 물건은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1월에도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그럼 실거래가도 확인했으니까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볼게요. 경매 물건과 동일한 705동 매물이 3억 3천, 3억 7천 있네요. 이 3층 물건은 급하지 않는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동 매물을 보면 2억 6,500 이건 1층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경매 물건은 5층이니까 이 3억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금매라고 하니까 이게 빠지면 중층 기준으로 3억 3천이 다음 물건 가격이 되겠죠. 올수리 물건은 아니에요. 이 금매 물건이 지금 거래가 되는 물건인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전세가도 봐야겠죠. 당장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로 세팅하실 분들은 이 전세 가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경매 물건과 동일한 705동 12층 물건이 샤시하고 올수리가 되어 있는데 2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물건은 2억 3천에서 2억 4천까지 확인이 되네요.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 받으면 무조건 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동에는 2층 물건인데 샤시하고 올수리가 돼서 2억 3천에 나와 있고 수리해서 2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매물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동, 향, 수리, 층수에 따라 시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세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그 동네 분위기도 체크를 하면 겠죠. 자, 시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권리 하나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으로도 충분히 낙찰받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 5분이 상속을 받은 물건인데 지분자들이 압류, 근저당 때문에 이 물건이 진행 중이에요. 총 3군데에서 경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취하를 하더라도 나머지 경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은행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되고 임차인 현황 보면 현재 임차인도 없어요. 세대 열람을 해서 현재 전입이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까 봤던 근저당이 최선순위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으로 나와요. 입찰 전 현황조사서, 등기부 등본, 매각 물건 명세서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간단히 권리 분석을 살펴봤고 그럼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입찰가를 단순히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이 정도 입찰가를 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왔을 때 내가 이자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기타 비용, 용도비, 수리비, 미납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재를 해서 최종적인 입찰가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건 번호는 2022-1400이고 3월 21일 날 입찰을 진행합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600이고 최저가는 1억 9,984만 원이에요. 자, 매매가는 한 3억 3천으로 정해봤어요. 전세도 한 2억 3천으로 정해봤고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5천에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비는 업무사 비용 포함해서 2%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한 5.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내가 입찰을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이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총 투자금 그리고 대출을 80%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출이 1억 6천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총 투자금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는 미납관리비, 명도비, 수리비, 이런 금융비용,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했으니까 실제 입찰가를 선정할 때 이런 비용도 다 감안해서 입찰가를 다시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찰 전에 개인사항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꼭 체크하시고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나갈립이나 명도비, 수리비 이 부분이 추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투자금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빼고 잡은 거예요. 이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8% 정도 되니까 일반 매물로 갭 투자한다면 1억 이상 들어가지만 경매로 낙찰만 잘 받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현재 최 땡땡씨가 김 땡땡씨 외 4명에게 상속을 한 물건이에요. 현재 점유자 및 임차인 없으므로 인수사항은 당연히 없겠죠. 경의선 백마역이 5분에서 7분 거리이고 인근에 학군이 좋은 초중고가 위치한 아파트예요. 서해선이 추가로 개통 예정이고 3호선 백선역도 이용은 가능해요. 입찰 전에 세대 열람해서 현재 전입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공공연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미납관리비가 30만원 정도 있는데 입찰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 후 기타 비용을 산정해서 입찰가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최저가 대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해 보이고 전세 세팅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고 처리를 하면 1억 이상 차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한 줄 요약 해볼게요. 이 물건 조회수가 꽤 높아요. 몇 명이나 들어올까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